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4.29 폭동 3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패널들은 4.29 폭동의 비극을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LA 시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케빈 드레용 시의원은 라틴계 최초로 주 상원의장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약을 밝혔습니다. 잠시 뒤 만나봅니다. 시민권 취득의 한인 이민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21년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상 급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실제 항소로는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음 달 3일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모두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전문가 패널들은 50세 미만 미국인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4차 접종, 즉 2차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국의 아시안 대학생 20%는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를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워싱턴 DC 경찰이 야구장에서 실시했던 군부대 낙하 시범을 항공기 위협으로 오인하고 연방의회 대피령을 내리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근무 태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의 지난달 주택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도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매장 직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애플 매장에 사상 처음으로 첫 노조가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을 포함한 5개 정보 동맹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경쟁국들에 대해 강력한 사이버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하기로 한 무기가 도착해서 운용법을 가르치는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 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보류됐습니다. 중재안 마련을 위해 좀 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컷오프 결정이 철회됐습니다. 두 사람을 포함해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뽑기로 한 것입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휴스턴과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 6이닝 무실점 3진 12개, 타자로서는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팀의 6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LA 다저스는 애틀란타를 5대1로 꺾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필라델피아가 토론토를 104대 101로 꺾고 3연승을 달리면서 2라운드 진출에 1승만을 남겨놨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흐려지겠고 간간히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봄방학이 끝났죠. 그러면서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학교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경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위생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이 봄방학이 끝나고 아이들과 이 학생, 교직원들이 학교로 복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학교 내에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격이 될 경우 부스터샷을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꼭 맞아야 한다라고 카운티 보건국은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본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지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는데,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스크 착용 학교 내 의무화 모두 폐지됐죠. 지금 학교 내 마스크 쓰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 속에 봄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면서 학교 전파 위험이 높다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참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하고 협조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어제 집계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는 1146명, 사망자는 15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자체적인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자를 기준으로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1,989명으로 2주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3월 7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의 일입니다. 다만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4% 줄었고 사망자도 32% 감소해서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자 증가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확진자 증가는 미국의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와 미시건, 뉴햄프셔주에서는 이달 초와 비교해서 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오미크론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곳 하나인 뉴욕시는 이번에도 또다시 확산의 중심지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특히 맨하튼은 지난 8일부터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 이미 옐로우, 노란색 단계로 올라선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지침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결하고,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당국의 방역 지침과 다른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판결에 정면으로 반발해 항소하고 주요 도시마다 다른 원칙을 적용하면서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과 뉴저지, 휴스턴, 애틀란타 등은 마스크 의무화를 없애기로 한 반면 뉴욕, 필라델피아 등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의 메트로는 일단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포틀랜드와 시애틀, 시카고의 메트로도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만을 밝힌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백신 접종 의무화와 더불어 미국 내에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입니다. 지난달 카이저 가족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연장에 찬성하는 시민 48%, 반대 51%, 거의 반반, 팽팽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위험군에 속하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일수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문제가 이제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CDC는 법무부에 국민 건강을 위해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CDC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는 다음 달 3일 이후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단 항소장은 내긴 냈지만 법원의 처리 절차에 따라서 항소한 게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 내에서 다소 혼재된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내 마스크 착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의 판단이 달렸다라고 답한 반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실망스럽다며 우리 국민들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라며 플로리다주 법원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이 금지된 승객을 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어제 마스크 문제로 탑승이 금지됐던 승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를 통해서 이 탑승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항공사 측은 항공사를 이용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지를 하고 추후 기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영구적으로 탑승 금지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승객에 한해서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중대한 위협 초래로 영구적으로 탑승 금지 명단에 올라 있는 1,000명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지난 19일 개별 심사를 통해서 약 1,000명의 승객에 대해서 탑승 자격을 재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역시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법원이 지난 18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 연장을 무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전문가 패널이 50세 미만 미국인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4차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경우 중증이 될 위험이 큰 사람들은 추가 접종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올 연말 더 나은 백신이 나오길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접종 중인 모더나와 파이자의 부스터샷은 전염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같은 새로운 하위 변이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백신을 갖고 감염을 막아줄 것이라는 이 꿈을 쫓아서는 안 된다며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해주는 것 이상의 효과는 아직 없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들의 이런 의견은 식품의약국 FDA 전문가 패널이 이달 초 밝힌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추가 접종을 수개월마다 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백신 접종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 전역의 아시안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에드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 아시안 대학생 18%가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답한 아시안 응답자는 13%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 사태를 겪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고 아시안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크게 학업과 학교 생활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아시안 학생들은 타인종에 비해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부모나 가족이 아닌 친구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에게 거짓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통보한 검사소가 2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이크 피오 LAC 검사장은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과 함께 수백 명에게 거짓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통보한 회사 세임데이 테크놀로지스와 이 회사 창업자를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연구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를 실시한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결과를 통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검사는 전혀 실시되지조차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500건 이상의 검사들이 가짜거나 거짓, 위조됐다라고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세임데이는 성명에서 2020년 9월에 설립돼 빠르고 신뢰할 만한 코로나 검사를 제공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 비용을 내면 24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24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자 결국 가짜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누군가 검사 결과가 시간 내 나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면 CEO의 지시에 따라 음성 결과를 위조했다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2,250만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4월 21일 목요일 남겨진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후가 되면서 점차 햇살이 가려지고 낮 기온도 떨어져서 서늘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금요일인 내일 아침까지는 남가주 전역에 비도 내리겠습니다. 흐린 날씨와 함께 낮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60도 중반대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는 다시 쾌청한 남가주 하늘을 볼 수 있겠고 낮 기온도 다시 크게 올라 또 다음 주에는 평경 기온을 웃도는 반짝 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55도, 밸리와 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5도, 51도, 해안 지역은 63도, 53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 한때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8도, 낮 최고 기온은 64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스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57번 사우스선상입니다. 보올로드로 내리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 71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번 사우스선상입니다. 볼두거로드로 내리는 지점 첫 번째와 두 번째 레인에 걸쳐서 대형 타이어 조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101 노스선상 모어팍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슬러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한 건도 빠짐없이 신고될 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어제 LA 카운티 검사장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말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급증한 아시안 증오범죄 심각성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게스콘 검사장은 아시안 증오범죄는 시도 때도 없이 카운티 곳곳에서 발생하지만 이중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사법기관이 아닌 LA 카운티가 증오범죄 신고를 위해 개설한 한라인 211, 번호 211을 통해서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종차별 증오범죄에 맞서기 위해서 증오범죄 신고를 전담하는 특별 한라인을 개설하고 대대적인 인종 증오범죄 척결 캠페인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 캠페인을 위해서 개설한 전화 211 한라인을 통해 증오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오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하고도 신고를 실천하지 않는 주민의 수가 현저하게 낮아 아시안 증오범죄 통계 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외에도 어제 라운드 테이블에는 블랙넬 조지 게스콘 사무실 특별고문, 훈춘, LA 카운티 검찰청 소비자보호부 부장검사 등 여러 패널들이 참석해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증오는 바이러스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한 패널들은 전국적인 아시안 증오범죄는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증오범죄를 목격 시 침묵하지 말고 신고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증오범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211보다 911에 전화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라는 주민들의 생각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 라디오 솔 방송이 이번 한 주간 LA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케빈 들레온 LA 시의원을 만나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시장직에 도전하는 케빈 델레온 14지구 시의원은 라틴계 최초로 주 상원의장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으로 풍부한 경험과 인지도를 토대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숙한 인물이라는 점 등으로 유권자층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장 후보 지지율 면에서 3위를 기록하며 결선 진출을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피처 컬리지를 졸업한 드레온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가주 45지구 하원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주 22지구 상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가주 24지구에서 가주 상원의장을 맡았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잉그루드와 보일 하이츠, LA 다운타운 등을 관할하는 LA 14지구 시의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드레온 후보는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생활 환경을 딛고 성장해온 터라 가난과 홈리스를 직접 겪었고 지금 LA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 candidate who's running in this race who has experienced poverty, who has actually experienced homelessness in my early 20s. 현재 LA시가 직면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LA시를 더 깨끗이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단순히 공약을 넘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2개 호텔을 매입해 노숙자들에게 영구 거주시설을 제공했습니다. 홈리스 임시 거주시설인 타이니 홈 빌리지를 최근 하이랜드 파크 커뮤니티에 오픈하는 등 홈리스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I've provided more housing opportunities than any mayoral candidate, than any politician has in the last year. LA시는 노숙자, 치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며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늘리고 대중교통 또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I want to create at least a minimum of 3,000 superchargers so you can charge up your car. So charging stations will be ubiquitous. 한인 사회에 많은 인맥을 지닌 드레온 후보는 한인 사회에 친숙한 인물입니다. 케빈 드레온 후보는 한인타운이 이스트 LA와 웨스트 LA를 잇는 요지로 LA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oreatown is vital for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We have seen so many Korean Americans who have done extremely well, but through entrepreneurial grit, from borrowing money from family members and other folks, and we've seen Koreatown grow exponentially. And that's why Koreatown strategically is going to be very critical for the entire city of Los Angeles.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집값이 모기지 금리 5% 돌파에도 불구하고 매물 부족 탓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LA의 중간 주택값은 전월 대비 1% 상승한 78만 1,0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3%가 오른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LA 집값이 올 들어 소폭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LA 주택가격은 12월 82만 6,500달러로 정점을 찍고 1월, 2월 하락했는데 지난달 오름세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 상승을 고려했을 때 예외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종 방역 조치들이 점차 해제되면서 2년 넘게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솔린 가격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드시 여행에 나서려는 미국인들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 여행 수요 급증의 후광 효과로 인해 로컬 여행 수요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LA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에 나서는 한인 여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 것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는 여름 여행 시즌의 향배를 가늠하는 첫 번째 연휴인 만큼 한인 여행업체들에게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상품 판매 성패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여행 수요도 최근 늘어나면서 한인 여행업체들은 그동안 휴면 상태였던 서부 지역 여행 상품을 부활시키기 위해 세부 일정 계획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규 획득한 한인 이민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신규 시민권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 이민자 수는 14,8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대비 30.6%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던 2020년에 비해서 다시 회복세로 전환했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이민국이 업무량이 상당히 줄었었기 때문도 한몫했습니다. 아시안 종합 광고 대행사 ES 애드버타이징의 샌드라 이 대표가 2022년 LA 여성 리더 탑 50에 선정됐습니다. LA 여성 리더 중에 유일한 아시안이자 한인 여성입니다. ES 애드버타이징은 지난 1999년도 이 샌드라 이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2005년 이후 미국 내 탑 10 아시안 종합 광고 대행사 가운데 하나로 성공 가다를 달려온 회사입니다. 디지털 마케팅과 다문화 마케팅, 공공 그리고 비영리 이사회 경험과 인적 자본 관리, 다양성과 포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UC 산타바바라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이 대표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까지 아시안 마켓에 특화된 광고 캠페인을 전문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K-팝, K-드라마 등 미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와 북한 안보 문제를 조명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는 5월 19일부터 20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그리고 엑소의 수호 등을 초청해 한국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구소 내 한국학 연구센터인 코리아 프로그램이 개설된 지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4.29 폭동 올해 30주년을 맞아서 어제 미주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한국TV가 공동 주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일 낮 타운 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4.29 폭동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폭동 30주년을 맞아 폭동의 아픔을 주는 교훈을 되새기고 이를 계기로 한인 커뮤니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는 LA 총영사와 LA 한인회와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 관계자들과 주류사회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의원과 영김 연방하원의원, 존김 LA시 의원, 케빈 김 뱅크 오브 오프 행장, 강형원 전 LA타임즈 기자가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다 사망한 고 이재성 씨의 모친인 이정희 씨가 나와 당시 상황과 이후 30년간의 삶에 대한 소회를 전해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간에 많은 고통도 있었고 너무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 정말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손가락질 당한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말이 자식을 앞에 먼저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옆에 와서 그 얘기할 땐 정말 힘들었어요. 이정희 씨는 4.29 폭동이 발생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한흑 간 화합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리안 아메리칸 경우가 대개 한인 사회 안에서 영김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과연 우리 커뮤니티에서 4.29 폭동에 대해서 남겨놓은 게 무엇인가. 우리 커뮤니티도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강형원 전 LA타임즈 기자는 당시 폭동 상황이 어떻게 주류사회에 전달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인타운을 지키려고 했다는 그 정신, 다른 아시안들하고는 차별되는 그러한 민족성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해서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4.29 폭동의 역사를 후세대 한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폭동을 교훈삼아 앞으로 한흑 커뮤니티 상생을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다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상공회의소가 한인타운 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어제 정기 19일이었습니다. 정기 이사회를 열고 최명진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리차드 조 이사와 진하김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승인했습니다. 애초 운영위원회에서 게리 김 이사를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바람에 리차드 조 이사가 대신 선관위에 합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LA 한인상공회에서는 제46대 차기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선거 모드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LA 한인상의 정관에 따르면 회장 입 후보자는 3명의 부회장 후보들과 함께 소정의 등록 서류와 공탁금을 5월 3일 정오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장 입 후보자의 공탁금은 $5,000, 부회장은 각각 $2,500입니다. 차기 회장단의 선거는 후보 등록일로부터 2주 뒤인 다음 달 17일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 투표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가 최근에 커피숍을 오픈했습니다. 박 대표는 코로나로 위축됐던 한인타운에 훈훈한 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이 지난 15일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코너의 주상 복합 건물 마니매너 1층에 독일풍의 커피숍 카페 보넨을 오픈했습니다. 박형만 이사장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자꾸 정부 방침도 해서 타이밍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참에 그동안에 못 본 사람도 내가 커피숍 같은 시설을 해서 거기서 옛날 사람 만나서 할로도 하고 해서 다시 옛날 그 컵이 나기 이전의 그 분위기를 조그마한 장소지만은 건지서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옛날 맞으면 우리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포 사회의 코리아타운 분위기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커피숍을 과감히 이렇게 열어서 이제 커피숍을 그렇게 투자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카페 보네는 독일말로 커피빈이라는 뜻인데 박 이사장은 커피숍 설계 시에 실내 인테리어를 광산 분위기로 꾸며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페 보네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이지만 실내 곳곳에 탄광촌에서 볼 수 있는 전구 스타일의 카운터와 철조망 스타일을 본딴 화장실 문 등 이색적인 인테리어가 눈길을 끕니다. 독일 광고 출신으로 갖은 고생 끝에 미국에서 아파트 재벌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박형만 이사장은 1960년대 당시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독일 사람들의 근면과 정직성을 배워 이 정신이 몸에 밴 것이 이민생활 성공의 열쇠가 됐다며 독일인의 근면성과 정직성을 배우자는 의미에서 커피숍 테마를 독일 광산촌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무슨 큰 기업해서 버는 게 아니고 그저 절제하고 검사하고 남 잠잘 때 안 자고 또 남 쓸 때 안 쓰고 해서 조금 한 단계 커묻은 돈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커피숍에서 판매되는 빵과 스낵도 컬버시리에 있는 독일 빵집 라큰바그너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커피숍이 잘 되면 커피숍과 연결되어 있는 1층 공간을 와인바로 꾸밀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형만 이사장은 비영리재단인 만이복지재단 대표로 오는 6월 달에 LA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생활지원금 연례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과 타인종 불우이웃 50명에게 각각 $1,000씩 총 $50,000를 후원하고 난치병 어린이를 치료하는 슈라인 아동병원에 $5,000를 후원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고향 공주를 찾아 60명의 불우이웃에게 각각 $1,000씩 총 $60,0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8억 규모의 추가 원조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선박 상대 입항 금지 조치도 공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전 우크라이나군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해서 추가 8억 달러 원조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중화기와 곡사포 수십 기 그리고 곡사포에 들어갈 14만 4천 개의 탄약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드론도 이번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군사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 상대 경제 지원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저항을 강화하는 데 더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한 지지도 보여준다며 경제 원조 방침도 밝혔습니다. 오늘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직접 경제 지원으로 추가 5억 달러를 제공할 생각이라는 점을 발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달간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액은 총 10억 달러입니다. 러시아 상대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에 러시아 단체, 개인 상대 제재를 거론한 뒤 오늘 나는 미국이 러시아 연계 선박에 미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 국기를 달았거나 러시아가 소유하거나 러시아 이익으로 운영되는 어떤 선박도 미국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영국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하기로 한 곡사포 같은 무기가 우크라이나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이 운용법을 가르치는 훈련을 시작했고 연방재무부는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채굴업체를 포함해서 러시아의 민간은행과 개인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에 가까운 군사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곡사포와 4만 발의 포탄, 헬기와 장갑차, 대전차 드론과 미사일 등입니다. 이 가운데 곡사포와 포탄 일부가 하루 전 유럽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n the howitzer specifically, I think that you'll see them move very, very soon. I don't have any shipments to speak to today, but I think you'll see them move very, very soon, as well as the ammunition that goes with them. 이에 따라 미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서 우크라이나군 50여 명을 상대로 곡사포의 운영 방법에 대한 직접 훈련을 시작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수일 내에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가상화폐 채굴 업체로는 처음으로 비트리버와 계열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We have also imposed sanctions on companies in Russia's virtual currency mining industry that operate vast server farms and provide revenue to the Russian government.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대규모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러시아가 천연자원을 현금화하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재 회피에 관여한 러시아 민영은행 트란스카피탈방크와 신흥재벌 콘스탄틴 말로페예프 일가와 관련자 40여 명도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부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정황이 의심되는 러시아 국적자 600여 명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의 핵심 참모인 파이즈 샤키르는 최근 주변에 공유한 선거운동 문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서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샤키르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에서 샌더스 상원 의원은 2024년 민주당 경선이 개방된 형태로 진행될 경우 출마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2024년 관련 답변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인 샌더스 상원 의원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후보들을 지지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건은 샌더스 상원 의원의 지지와 관련해 샌더스 상원 의원이 급진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비롯한 질문이 나올 경우 어떻게 답변할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성됐습니다. 만약 샌더스 상원 의원이 2024년 대선에 도전할 경우 세 번째 도전입니다. 월트 디즈니사가 플로리다주의 보수적인 교육 정책에 반대 입장을 냈다가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이 어제 월트 디즈니사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디즈니사는 지난 1971년부터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의 대형 놀이동산과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플로리다에서 고용한 직원만 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디즈니사를 위해서 플로리다주는 지역을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별구로 지정했고 특히 디즈니는 매년 수천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회가 50년 넘게 이어진 이 같은 디즈니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은 바로 교육 정책을 둘러싼 이견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 주의회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같은 성적인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당초 디즈니는 이 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침묵에 대해 직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는 등 행동에 나서자 이 최고 경영자 밥 체이펙 CEO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즈니 행동에 플로리다주의 공화당은 격분했고 플로리다 주지사가 의회에 디즈니에 대한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처리하라고 직접 요청한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어제 휴스턴과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1번 타자로 출전했습니다. 선발 투수로 나선 오타니 선수는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안타 1개, 볼넷 1개만 내주고 무실점, 삼진 12개 기록했습니다. 타석에서는 4타수 2안타, 1볼넷, 2타점, 1득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라는 말이 여기 딱 어울리죠. 그러면서 어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타율은 2할 1푼 6리에서 2할 3푼 6리로 올랐고 시즌 첫 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10경기 31타석 만에 2022년 시즌 첫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김하성이 어제 샌디에고 페코팍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 경기에서 9번 타자 3루수로 선발로 출전해 7회 솔로 아치를 그린 것입니다. 팀이 3대0으로 앞선 7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김하성은 상대 우한 빅파머의 시속 150km 초구 직구를 받아쳤고 공은 시속 165km로 무려 124m를 날아가 중앙 펜스를 넘어간 것입니다. 한편 팀은 6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 선수가 안타 생산에는 실패했지만 볼넷을 얻어서 올 시즌 11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최지만은 어제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무안타 1개의 볼넷 1득점 했습니다. 팬들의 서비스에 어떻게 선수들이 보답해야 할까? 이게 인기가 많은 팀들은 또 이런 고민하는 재미도 쏠쏠하죠. 미러키 브루어스 구단이 미러키 팀 구단도 그렇잖아요. 미러키 또 밀러 맥주가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